같이 보면은 일단은 얘들아 요약문은 그 네모칸 요약한 거부터 보는 게 훨씬 편해요. 이 네모칸 안에부터 보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느 정도 영어 실력이 된다고 생각하면 이 선택지의 뜻을 보고 논리적으로 맞는 것을 넣어서 해석하는 게 좋아. A랑 B 중에 논리적으로 타당한 거. 근데 자기가 조금 영어가 약하다, 3등급 왔다 갔다 한다 하면은 그냥 무조건 1번 넣어서 해석하시는 게 편해요. 우린 1번 넣어서 그냥 해석해볼게. 보통 1번이 답으로 많이 나오거든 또. 보면은 최근에 연구라는 것은 has shown 보여주고 있답니다. 근데 뭐를 보여주냐면 나무라는 게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recognize 인지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predator attacks 하면 무슨 뜻이야? predator 무슨 뜻이요? 포식자죠, 포식자. 포식자의 공격이죠. 포식자의 공격을 인지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답니다. and 그리고 for부터 them 동그란 가로죠? 얘들아 그럼 이 and를 사이로 뭐가 병렬되는 거야? 오른쪽에 있는 그쵸? they produce라는 주어 동사랑 왼쪽에 있는 trace or able to라는 이 동사가 병렬되는 거다. 뭔 말인지 되죠? 그리고 그것들에 대한 보호에 대해서 여기서 them은 누구를 지칭할까? them 그것들에 대한 보호 그쵸? 결국엔 얘 지칭한 거예요. 얘 A 뭔 말인지 돼? 포식자의 공격에 대한 보호에 대해서 그것들은 tough lips면 여기선 질긴 입 정도로 해석하시면 돼요. 질긴 입을 만들어낸답니다. 여기서 혹시 데이는 누군지 알겠어? 누가 질긴 입을 만들어낼까? 데이. 그쵸? 나무겠죠? 뭔 말인지 돼? 그러니까 항상 대명사가 지칭하는 게 뭔지 알아야 된다. 돼요? 이게 맞는지 아닌지 같이 위에를 보면서 유추해보도록 합시다. 같이 보면은 최근에 연구라는 건 뭐를 보여주고 있냐면 나무라는 게 as죠? 패시브 하면 무슨 뜻이야? 수동적이냐 수동적인? 그쵸? 수동적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답니다. 우리가 long은 여기서 얘들아 오랫동안이라는 부사로 쓰인 거야. 되냐? 우리가 오랫동안 supposed 생각했던 것만큼 나무라는 게 수동적이지 않다는 걸 보여주고 있답니다. 그 다음 문장에서 주어는 scientist인 거 알죠? 이것을 더 investigate 뭐 하기 위해서? investigate 무슨 뜻이야? 조사하기 위해서 유럽의 과학자들은 simulate 하면 무슨 뜻이야? 동사로? 모의 실험하다죠? 공격을 모의 실험했답니다. 뭐에 대한 공격? 빛이 싸면 너도 밤나무야. 작은 너도 밤나무와 그리고 메이플스 단풍나무에 대한 공격을 모의 실험했대요. 되냐? whenever부터 어디까지 세모가로야? tree까지죠. 그 로디얼 두 번째 나오는 동물이죠. 뭐야? 로디얼? 노루가 take a bite 한 입 베어물 때마다 근데 뭐를 한 입 베어물었어? 윗부분이죠. growth 하면은 자란 부분 위에 자란 부분을 베어물 때마다 근데 어디에 위에 자란 부분을 베어물었어? 어린 나무 즉 묘목에 위에 자란 부분을 한 입 베어물 때마다 whenever 뭐뭐 할 때마다 그것은 뭐 했어? lips 리를 saliva라고 읽는다. saliva, saliva 아니고 saliva 뭐를 남겼어? 약간의 침을 남겼답니다. 어디에다가? in the wound 상처에다가 되냐? 여기서 이 시치가는 게 뭐야? 이 무엇이 침을 남긴 거야? 노루죠 노루? 뭔 말인지 돼? 노루가 침을 남긴 거죠. 그리고 여기선 지금 이때 가주어 진주어야. 곧 명확해졌답니다. 뭐가 명확해졌냐면 wounded trees 하면 부상해본 나무가 명백하게 뭐 할 수 있어? detect 감지할 수 있다는 게 명확해졌대. 근데 뭐를 감지할 수 있어? 이 saliva, 이 침의 presence 존재를 감지할 수 있다는 게 명확해졌대요. 그러니까 나무가 누구에 의해서 공격당했어? 노루에 의해서 공격당했거든. 근데 나무 그 사실을 알아 몰라? 알아. 볼까? simulate browse 하면 밑에 별표 단어로 나오죠. 뜯어 먹는 것을 모의 실험하기 위해서 무엇에 의해서? 노루에 의해서 그 연구자들이 researchers 연구자들이 뭐 했어? 버즈 싹 혹은 lips 입을 컬오브 뭐 했어? 잘라냈죠. and를 사이로 그러니까 뭐가 병렬돼? 오른쪽에 dripped랑 왼쪽에 컷이 병렬되는 거 알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립스는 나뭇잎이라는 명사야. 응? 그 싹 또는 나뭇잎을 잘라냈죠. 그 다음에 뭐 했어? 노루의 침을 dripped 떨어뜨리다. 떨어뜨렸죠. 어디에다 떨어뜨렸어? damaged areas. 그 손상된 그 부분에 떨어뜨렸답니다. 되냐? 이해돼? 그러니까 보면은 여기에서 지금 얘기하는 건 뭐 하는 거야? 만약에 나무가 있어. 나무가 있으면은 노루가 만약에 나뭇가지가 있잖아. 노루가 이렇게 한 입 먹었다고. 돼? 그러니까 노루가 한 입 먹으면은 노루? 여기 뭐가 남아? 침이 남을 거 아니야. 노루가 한 입 먹으면 나뭇가지에. 이거를 나무가 알아 몰라? 안 돼. 그럼 이게 맞는지 아닌지 보기에 여기부터 노루가 한 입 베어무는 거 뜯어먹는 거를 모의 실험하기 위해서 그 연구자들 어떻게 한 거야? 나뭇가지를 어떻게 해? 잘라. 그 다음에 노루침을 묻혀. 뭐만 이제 돼? 이렇게 하는 거야. 되냐? 왓부터 어디까지? 노티스드가 지금 주어져. 그들이 눈치챘던 건 뭐야? in response. 반응을 하여서 그에 대한 반응으로 그 묘목이라는 게 뭐를 만들어냈어? 살리실산. 엑시드가 산이거든? 살리실산이라는 것을 만들어냈답니다. 그리고 이게 뭐라고 해석하면 된다고? 심표 다음에 위치? 그리고 그것은 되냐? 그리고 그것은이라고 해석하면 돼. 그리고 그것은 in turn 결국에는 뭘로 이어졌어? 증가된 생산으로 이어졌답니다. 무엇에? 좋지 않은 맛이 나는 방어 컴파운드는 혼합물의 증가된 생산으로 이어졌대요. 되냐? 노루침을 묻혔잖아. 그러니까는 그 작은 나무가 뭐를 만들어낸 거야? 살리실산이라는 걸 만들어냈대. 뭔 말인지 해야 돼? 이 살리실산이라는 게 결국에는 뭐를 만들어내는데? 혼합물을 만들어내잖아. 나쁜 보호의 그런 혼합물. 이거 레드2의 원형이 뭐야? 레드2의 원형이 뭐야? 리드2죠. 이 리드2의 인과관계의 동사잖아. 원인은 어디야? 리드2를 사이로. 리드2를 사이로 원인은 어디예요? 그쵸. 여기가 원인이죠. 그러니까 실리실산이 만들어졌죠. 그에 대한 결과로 뭐가 나오는 거야? 혼합물의 증가된 생산. 되냐? 여기를 결과라고 했을까? 이게 결국엔 다 결과잖아. 뭔 말인지 해야 돼? 그러니까 살리실산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결국에 그것에 대한 결과로 증가된 생산이 만들어지는 거죠. 좋지 않은 맛이 나는 방어 혼합물에. 되냐? 또 얘가 뭐라고 해석하면 된다고? 그리고 그것은 그 다음에 여기 알죠? discourage A from B. 얘 어떻게 해석하면 돼? A가 B 하는 것을 막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노루가 뭐 하는 것을 막아? 그것들을 먹는 것을 막는답니다. 여기서 데미지 칭하는 게 뭐야? 뭐를 먹는 걸 막는 거야? 직접적으로 뭐를 지칭해? 데미. 본문상의 단어로. 리를 트리스 지칭하는 거 알죠? 되냐? 하지만 뭐 했을 때? 그 과학자들이 단순히 브로크 부러뜨렸을 때 있잖아. 새로 자란 부분을 부러뜨렸을 때 뭐 하는 것 없이 어떠한 썰라이버 침을 어플라이 뭐 하는 것 없이 어플라이면 바르다 바르는 것 없이 모든 것은 근데 어떠한 모든 것이냐면 더부터 지금 프로듀스도 동그란 괄호를 묶으면 되죠. 동사는 월이야. 너도 밤나무와 단풍나무가 만들어냈던 모든 것은 단지 뭐야? 호르몬스. 호르몬이었답니다. 근데 어떠한 호르몬이야? 데미지를 heal. 치료할 호르몬이죠. 가능한 한 빠르게. 되냐? 그러니까 만약에 나뭇가지를 두 번째 실험은 나뭇가지를 부러뜨렸죠. 근데 그 다음에 침을 묻혔어? 안 묻혔어? 안 묻혔을 경우에는 얘가 방어를 나타내는 혼합물을 만들어냈어? 안 만들어내고 그냥 치료하는 호르몬만 만들어냈다는 거죠. 뭔 말인지 해야 돼? 그러니까 나무도 포식자로부터 공격을 당하는 걸 안다는 지문이죠. 보면은 최근에 연구라는 건 뭐를 보여줘? 나무라는 게 뭐를 인지할 수 있어? 포식자의 공격을 인지할 수 있다는 거죠. 3, 4번 뜻은 뭐야? Foreign plant 하면은
외래식물이다. 외래식물. 외래식물을 인지할 수 있어? 이런 내용 안 나오죠. diseased trees 하면은 질병에 걸린 나무다. diseased 질병에 걸린 나무. B번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그 포식자에 대한 공격에 대한 보호로 그것들은 뭐를 만들어내? 대해가 지칭하는 게 뭔지 알아야 돼. 대해가 나무였잖아. 나무들은 뭐를 만들어내? foul tasting 하면은 불쾌한 맛이 나는 이란 뜻이야. 불쾌한 맛이 나는 화학물질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답이 2번이죠. growth 호르몬 하면 뭐라고 해석하면 돼? 성장 호르몬이죠. 얘들아, predator attacks라는 A의 답을 유추할 수 있었던 부분이 어딘데? 어디를 보고 포식자의 공격이라는 걸 유추할 수가 있어? 그 나무가 포식자의 공격을 인지할 수 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야? 어디? 위에서 5번째 줄? 그 to simulate browsing 그 부분? 그럼 우리 B번부터 할까? 그 나무가 안 좋은 맛이 나는 화학물질을 만들어낸다는 부분은 어디에서 유추할 수 있어? 그쵸. bad tasting defensive compounds죠. 결국에는 되냐? 이 부분이 결국에는 그 빈칸에 B번을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bad tasting 나쁜 맛이 나는, foul tasting 불쾌한 맛이 나는 이 부분 chemicals compounds 비슷한 의미로 쓰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이렇게 노란색으로 치고 여기 이렇게 B라고 적어놓으면 되는 거야. B의 답을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이 정도는 해와야 돼. 구조 파악뿐만이 아니라 어디에서 답을 유추했는지 정도도 갖고 와야 된다고. 어? 그 다음에 포식자의 공격을 인지할 수 있다. 어디에서 보면 될까? 네 번째 줄이 어디? 네 번째 줄에 됐디. 1, 2, 3, 4. 오, 그쵸. 이 부분도 괜찮네요. 그 부상을 입은 나무가 그 침의 존재를 감지할 수 있다는 건 그 침이 포식자의 침이니까. 여기에서는 구체적인 사례로 포식자가 누구로 나와? 노루인 거 알죠? 포식자는 노루다. 포식자의 반대어는 뭐야? 피식자야. 피식자. 먹히는 애. 영어로는 뭐야? 피식자. 뭐시여? P로 시작하는 거. prey죠. prey. 먹이. prey. predator and prey. 포식자와 피식자. 피식자는 먹히는 애다. 뭔 말인지 됩니까? 그 다음에 이 foul이라는 단어도 갖고 갑시다. foul이라고 하면은 우리 스포츠 할 때 foul이라는 단어 들어봤어? foul이야 무슨 뜻이야? 반칙이에요. 반칙. 일단은 명사로 반칙이란 뜻이 있고 반칙. 형용사로는 불쾌한이란 뜻이 있어. 불쾌한. 불쾌한, 더러운, 뭐 악취나는. 돼요? 돼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한번 넘어갑시다. 얘 어렵거든? 별표 2개 치세요. 별표 2개. 언어와 관련된 건데 언어는 항상 자주 나오는 학문 중에 하나니까 별표 2개 칩시다. 별표 2개. 별표 2개 치고 이 네모칸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보면은 얘 historical linguistic 하면 역사 언어학이거든? 근데 여기 S가 붙었잖아. 학문의 S는 원래 스펠링이 S로 끝난다? 얘 복수라서 S가 아니야. 되냐? 그래서 보면은 어디냐? 여기 제네틱스도 얘 뭐야? 얘 유전학이거든? 유전학도 그러니까 어떠한 학문은 다 스펠링이 S로 끝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politics, economics 이렇게. 역사 언어학이라는 것은 비슷하답니다. 유전학과.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 하고 있는 거야? 비슷하다고 하니까? 비유해주고 있는 거죠. 되냐? 비유해주고 있는 거야. 유전학과 비슷한데 어떠한 점에서 비슷해? how부터 어디까지 네모가로를 묶으면 되는지 알아? once까지죠. 그럼 이 벗을 사이로 뭐가 병렬돼? 오른쪽에 있는 differs랑 왼쪽에 있는 is가 지금 병렬되는 거다. 되냐? 하지만
어떠한 점에서 비슷하냐면은 그것이 traces 거슬러 올라간다는 점에서 그 1번 넣자 일단. latest 하면 어떻게 해석해? the latest. 최근에라고 해석하는 거 알죠? 최근의 단계를 거슬러 올라가는 방식에서. 최근의 단계에서 어디로 거슬러 올라가? earlier ones. earlier도 얘 이제 자주 나오거든? earlier 3번 형광펜 치고 이전의라고 해석하면 돼. 이전이라는 건 과거이라는 뜻이다. 과거의. 되냐? 여기서 once가 지칭하는 게 뭐야? once. 최근의 단계에서 어디로 거슬러 올라가는 방식이야? 과거의 단계죠. 그러니까 once가 지칭하는 건 stages야. 과거의 단계로 올라가는 방식에선 비슷하거든. but 뒤로는 다르다고 하니까 얘는 뭐 해주고 있는 거야? 대조하는 거죠. 되냐? 하지만 다르답니다. 여기서 인댓은 접속사다. 인댓. 얘 접속사야. 그러니까 인댓 나온 다음에 뒤에 주어 동사 나오면 뭐뭐라는 점에서 이렇게 해석하면 돼. 되냐? 얘 접속사야. 근데 어떠한 점에서는 달라? 그것이 사용한다는 점에서. 얘들아 여기서 it이 둘 다 지칭하는 게 뭐야? it. 몇이기? it이 지칭하는 게 뭐예요? 링기스틱인지 이거 알아야 돼. 안 그러면은 답을 못 맞추거든? 항상 대명사가 지칭하는 게 뭔지 알아야 되고 뭐 집에 가서 복습해야 된다. 뭔 말인지 해야 돼? 이거 아무 생각 없이 이거 구조 파하고 있으면 이거 미술 시간이야. 미술 시간. 뭔 말인지 해야 되냐? 수업만 열심히 들으면 뭐하냐고. 머릿속에 안 넣는데. 그 모의고사 지문 기억나죠? 왜 배우냐고. 외우지도 않을 건데. 이해되죠? 어떤 지문이었는지? 외워야 돼요 결국에. 그 언어학, 역사 언어학이라는 것은 뭐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달라? 빈칸, separate 뭐야? 각각의 라는 뜻이죠. 각각의 엔티티, 개체를 사용한다는 점에서는 다르답니다. 각 단계에서. 근데 이게 어떠한 단계야? from which가 지금 which 스테이지 수식해주죠? descendant 하면은 일단 니네가 알아야 될 뜻은 자손이나 후예란 뜻이야. 자손이나 후예. 그 자손이 그러니까 얘가 다시 주어져. 동사죠. originate 하면 유래되다, 비롯되다. 그 자손이 유래되는 각 단계에서 각각의 개체를 사용한다는 점에서는 다르답니다. 벌써 네모칸만 해석했는데도 뭔 말인지 모르겠고 벅차죠. 여하튼 언어학이랑 유전학을 비교하고 대조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돼. 일단 네모칸 한번 첫 번째 줄부터 한번 보자. 역사 언어학이라는 건 뭐를 연구해? 언어를 연구하죠. 근데 어떠한 언어를 연구해? 오늘날 말해지는 거, 발화되는 거니까 결국에 쉽게 얘기하면 사용되는 오늘날 사용되는 언어를 연구하거든. 그리고 그것들로부터 make estimate, 예측을 하는 거죠. 무엇에 대해서? ancestral. ancestral 형용사로 무슨 뜻이야? 조상의라는 뜻이야. 조상의. 뭔 말인지 되니? 조상의. 조상의 언어에 대해서 예측을 한답니다. 근데 이 조상의 언어라는 게 어디로부터 온 거야? 그것들이 유래했던 조상의 언어죠. 여기서 일단 이 댐이랑 데이가 지칭하는 게 뭐야? 구체적으로 뭘까요? 그치? 이 랭귀지스. 어떠한 랭귀지스야? 이 랭귀지스가? 오늘날 사용되는 언어. 그러니까 지금 역사 언어학이라는 게 뭔지 정의를 내려주고 있거든? 보면 이 역사 언어학이라는 건 언어를 연구하죠. 오늘날 사용되는 언어를 연구하는데 그 오늘날 사용되는 언어로부터 뭐를 예측해 볼 수가 있어? 조상의 언어를 예측해 볼 수가 있대. 근데 이 조상 언어라는 건 어떠한 언어야? 그것들, 오늘날의 언어가 유래한 언어가 조상 언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은 예전에 조상이 썼던 그러한 언어라는 거죠. 뭔 말인지 되냐? where부터 무슨 가루를 묶어야 되는지 알아? 주절의 주어가 뭐야? 두 번째 문장에서. 얘 주어인 거 알죠? 동사는 work죠. where부터 얘 내가 뭐라 그랬어? where. 이게 뭘로 많이 쓰인다 그랬어?
부사절 접속사로 쓰인다고 했죠. 그래서 세모가루를 묶어야 돼. 되냐? where이 뭐라고 해석돼? 부사절 접속사로. 그러니까 where 주어 동사 나오면 세모가루를 묶고 이 where 뭐라고 해석하면 돼? 뭐뭐라는 점에서 뭐뭐라는 점에서 혹은 뭐뭐한 경우에 혹은 잘 해석은 잘은 안 나오는데 얘 반면에라고도 해석해요. 반면에 where를. 되냐? 그럼 이게 어떻게 해석하면 돼? where possible 가능한 경우에. 되냐? 가능한 경우에 가능하다면 그 언어학이라는 것은 또한 작동을 한답니다. 뭐로부터 작동을 하는 거야? 작업을 해? 그 기록된 문서로부터도 작업을 한대요. 근데 무엇에 대해서 기록된 문서야? 그래서 그러니까 이전의 시기니까 결국 옛날이라고 해석하면 돼. 되냐? 옛날의 옛날 언어에 대한 기록된 문서로부터도 작업을 한답니다. 그 언어학에 대해서 as for genetics 그 유전학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뭐라고 가정을 하냐면 현재의 데이터라는 게 우리에게 뭐를 줘? 이전 집단의 렘넌트 뜻이 뭐래? 자취를 준다고 가정을 한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야? 현재 갖고 있는 데이터가 뭐에 대한 힌트를 주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의 집단에 대한 자취를 남겨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언어를 연구하면 뭐를 할 수 있다는 거야? 과거의 언어를 알 수 있다는 거죠. 되냐? but 하지만 뭐가? 그 정의라는 게 이전의 집단의 정의라는 것은 다르답니다. 각 경우에 다른데 그 언어에 대해서 이때 역시나 가주어 진주어죠. 뭐라고 가정이 되냐면 각각의 언어에서는 몇 개의 parent가 원래 무슨 뜻이야? parent는 무슨 뜻이야? parent 부모잖아. 부모 둘이죠. 그러니까 각각 한 명씩 지칭할 땐 parent라고 한다. 각각의 언어는 한 부모만을 갖고 있답니다. 되냐? 그러니까 여기서는 문맥상 조상이라고 해석을 할게요. 한 조상만을 갖고 있대. 되냐? 근데 제네틱스 어디에 있어서? 유전학에 있어서 그 한 사람은 어떠한 ancestors, 조상을 갖고 있어? more and more이니까 뭐라고 해석하면 돼? 점점 더 많은 조상을 갖고 있답니다. as부터 무슨 가루를 열면 돼? 세모가루죠. 그 사람이 올라감에 따라서 이전의 세대로 올라감에 따라서 이 세모가루 어디에서 묶으면 되냐? 제너레이션스에서 닿죠. 반면에 언어라는 것은 뭐를 갖고 있어? 단일 조상을 갖고 있대요. 하나의 조상을 갖고 있대요. 각 단계마다. 지금 버티로는 언어와 유전학의 차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언어 같은 경우에는 조상이 어때? 하나밖에 없어. 근데 유전학 같은 경우에는 사람은 어때? 조상이 윗세대로 올라갈수록 어떻게 돼? 점점 더 많아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네. 되냐? 그 트리 모델 하면은 나무 모양인데 얘 가계도 모형 정도로 해석하시면 돼요. 가계도 모형에서 근데 무엇에 대한 가계도 모형이냐면 언어에 대한 가계도 모형이라는 게 뭐를 보여줘? 그 언어의 범위를 보여주거든. 근데 어떠한 범위냐면은 조상으로부터 유래된 언어의 범위를 보여준답니다. 앤드레 사이로는 뭐가 병렬되니? 오른쪽에 있는 indicate랑 present랑 병렬되죠. 그리고 뭐를 보여줘? 관계를 보여준다고. 다른 언어와의. 근데 이 다른 언어가 유래된 언어죠. 같은 조상으로부터. because of부터 무슨 가루야? 동그란 가루죠. 뭐 때문에? 단일 조상이라는 특성 때문에. 누가 단일 조상을 갖고 있어서? 언어가. 그러니까 언어학의 가계도 모형에 단일 조상이라는 그러한 특성 때문에 언어라는 게 더 많은 뭐를 줘? 제공해? 에비던스. 증거를 제공하죠. 어디에 있어서? 초기 인류의 마이그레이션, 이주의 경로에 있어서. 되냐? 뭐보다? 유전학이 더즈 하는 것보다, 그러는 것보다. 여기서 더즈가 받는 대동사는 뭐야? 더즈는 뭐를 지칭해? 그쵸? 깁스를 지칭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전학이랑 언어학을 비교해 봤을 때 누가 더 과거의 인간 이주에 대한 힌트를 더 많이 줘? 언어학이 더 많이 준대요. 언어라는 게. 왜? 왜 언어가 더 많은 힌트를 줘?
인간의 이주 이동에 대해서. 조상이 하나라. 유추하기가 더 쉽나 본데. 보면 왜냐하면은 그것이 더 적은 가능성을 허용하기 때문이랍니다. 왜냐면은 조상이 하나니까 가능성이 여러 개로 갈라지는 게 아닌가 본데. 그럼 한번 일단 답을 한번 골라보자. 일단 A보다는 B의 답을 고르는 게 훨씬 쉬울 거예요. 버티를 일단 B부터 한번 골라볼까? 하지만 difference 다르답니다. 여기에서 주어는 뭐야? difference의 주어는 언어학인 거 알죠? 역사 언어학은 어떠한 점에서 달라? 이시지칭하는 것도 역시나 뭐야? 역사 언어학이 뭐를 사용해? 어떠한 개체를 사용하냐? 각 단계마다 각각의 개체를 사용해, 단일한 개체를 사용해, 혹은 undeniable은 무슨 뜻이야? 얘 deny가 무슨 뜻이야? deny 부인하다죠. 근데 undeniable 하면 무슨 뜻이야? 부인할 수 없는 거니까 결국에 명백한이란 뜻이야.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이라는 건 명백한 진실. 어떠한 개체를 사용하냐? 역사 언어학이라는 게 각 단계마다 단일한 개체를 사용하죠. 이 싱글이라는 걸 답으로 고를 수 있었던 부분은 어디야? 본문상에서 Single ancestor characteristic. 그쵸? 단일한 조상의 특성을 갖고 있잖아요. 언어학이라는 게. 이 부분에서 B의 답의 힌트를 고를 수가 있고, 또 어디에서도 답을 고를 수 있는지 알아? B에? 언어학이라는 게 단일 조상을 갖고 있다는 거. 단일 독립체를 사용한다는 거. 각 단계에서. 그쵸? each language has one parent 보여? 그 부분에서도 그쵸? 사실 여기가 더 명확해. 되냐? 여기에서도 B에 대한 힌트를 유추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A번 보면은 역사 언어학이라는 게 유전학이랑 비슷하다고 하잖아. 여기서도 이시 역시나 역사 언어학이었죠. 역사 언어학이 어떠한 단계를 거슬러 올라가? 어떠한 단계에서 어떠한 단계로 거슬러 올라가? 현재의 단계에서 과거의 단계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야. 최신의 뭐냐? 얘는 뭐야? 벌티프. 다수의 다양한. 되냐? 다수의 단계에서 이전의 단계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야. 현재 단계에서 이전의 단계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라고 했을 때 이 프레젠트를 유추할 수 있었던 부분은 어디야? 현재의 단계에서 과거의 단계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거야. 본문상에서. 세 번째 줄에 어느 부분? The language spoken today? 설명을 해봐 길게. 그 부분에서 어떻게 유추할 수 있어? 현재가 과거를 유추할 수 있다는데. 그쵸. 위에서 네 번째 줄에 보여? 우리는 가정한다잖아. 현재의 데이터가 우리에게 과거 집단에 대한 자치를 제공한다고 가정한다잖아. 위에서 네 번째 줄 보면 되냐? 그러니까 현재의 데이터라는 게 과거에 대한 힌트를 준다는 내용이죠. 결국엔 뭔 말인지 돼? 그래서 프레젠트 데이터 이 부분에서 A의 힌트를 얻으시면 됩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구체적인 사례긴 한데. 왜냐면 오늘날 이용되는 언어라는 게 과거를 예측한다고 하는 건 결국에 현재의 데이터잖아. 오늘날 사용한다는 게. 되냐? 그래서 여기에서도 유추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어렵긴 하지만 읽어나가면서. 뭔 말인지 돼요? 그럼 한번 여기에 표를 한번 그려봅시다. 보면은 지금 역사 언어학이랑 뭐를 비교 대조하고 있어? 역사 언어학이랑 그쵸? 유전학이죠. 유전학. 역사 언어학과 유전학에 대한 공통점이 나오죠. 그 다음에 뭐도 나와?
차이점도 나오죠. 그 다음에 가계도 모형 한번 그려보세요. 완벽하게 그릴 순 없어도 가계도 모형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되는지. 써보세요. 해석 다 해주는데 못 쓰면 뒤져 아주. 눈도 장님이죠 거의.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따라 쓰고 있죠. 어? 이 수업을 예습을 안 하고 듣는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지금 영상 보고 있는 친구들도 써보세요. 어? 따라 쓸 생각만 하지 말고. 2분 드림 2분. 그게 뭔 말이야? 조상에서 유래되고 살 수 있다는 거. 쉬어보세요, 손. 절반은 동생 장님이네요. 나를 보시오. 힘이 쪽쪽 빠집니다, 아주. 강의를 꼼꼼히 하면 뭐합니까? 알아듣지를 못하는데. 분명 복습도 분명히 안 하겠죠, 이렇게 하고 가서. 복습해? 눈 꼭 감아봐, 지금. 눈을 꼭 감아. 복습한다, 오른손은 들어. 복습한다, 오른손 들어. 아니, 잠깐만요, 여러분. 눈을 떠보세요. 아니, 그러면은 왜 학원 다니는 거야? 어? 아니, 되게 무슨 느낌이라고 해야 돼? 혼자서 떠드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솔직히 이게 영어가 아니라 한국어로 다 써져 있다고 해도 내가 보기에는 힘든 수업이거든. 근데 그만한 수준의 지금 지문을 영어로 읽어가야 되는데
아니 수업 열심히 듣는 거는 당연한 거라 열심히 듣는 걸 칭찬할 수는 없고 아니 열심히 필기하면 뭐하냐고. 그러니까 약간 단절된 느낌이 많이 들어요. 나 혼자 쓰고 나 혼자 이해하고 너네는 따라 쓰고 소통을 하는 느낌이 아니야. 어? 뭔 말인지 이해가 돼? 약간 내가 바보 된 느낌. 어? 뭔가 같이 티키타카가 돼야 되는데 나 혼자 뭔가 해나가는 느낌이 많아가지고 반을 실력별로 나눠놓으니까 확실히 더 그게 극명하게 차이가 드는데 너무 심각해. 뭔 말인지 되냐? 어? 왜 맨날 비싼 돈 내고 혼나고 욕만 먹고 가는지 자기 걸로 좀 만들어 가세요. 일단 단어부터가 안 되는데 단어 통과 못한 사람들 남아서 전부 다 재시험 보고 가. 뭔 말인지 돼? 이렇게 대충 할 거야? 어? 아니 이것조차 못 쓰면 어떡해. 지금 내가 해석을 다 해줬는데 야 이게 못 쓴다는 게 어떻게 야 다 멍청이들이세요? 이 네모칸 이것만 해도 이거 쓸 수 있어야지. 이거 유학한 건데 공통점은 어디 보면 나와? 왼쪽 보면 공통점이잖아. 이렇게 비유라고까지 써놓고 멋대로는 차이점이라고까지 써놨는데도 여기를 못 채운다는 거는 지적 능력의 문제인가요? 지능의 문제야? 태도의 문제야? 뭐야? 둘 다죠 사실. 어? 공통점이 뭐야? 역사 언어학과 유전학의 공통점이 뭐래? 뒤쪽에 보면은 뭐시여? 그쵸? 야 이거 A가 뭐래? A 친 부분 봐봐. 이게 결국에는 공통점이잖아. 이 A가 공통점 얘기하는 거니까 이 벗을 기준으로 여기는 공통점이잖아. 돼? A를 유추할 수 있던 부분이 여기잖아. 그러니까 역사 언어학이나 유전학이나 전부 다 뭐해? 현재의 데이터라는 게 과거에 대한 힌트를 제공한다는 거잖아. 자취를. 되냐? 그러니까 뭐라고 써면 돼? 니네가 불러봐 한번. 뭐라고 쓰면 돼? 역사 언어학과 유전학의 공통점을. 차이점은 뭐야? 역사 언어학 같은 경우에. 유전학이랑 역사 언어학 비교해봤을 때 차이점은 뭐야? 그쵸? 역사 언어학은 단일 조상이죠. 유전학은 그쵸? 다수의 조상이죠. 조상으로 올라갈수록 점점 더 조상이 많아지는 거 알죠? 다수의 조상. 가계도 모형은 그럼 어떻게 그리면 되겠어? 단일 조상이니까. 그쵸? 일본어, 중국어, 무슨 한국어라고 했을 때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단일 조상이니까 위로 올라갈수록. 뭔 말인지 되냐? 이렇게 그려도 되고 혹은 언어가 있으면 단일 조상이라고 했으니까 뭐 조상이 같을 수도 있죠. 이렇게 그려도 되죠? 일본어, 중국어, 한국어라고 했을 때 다수의 조상 같은 경우에는 어때? 그쵸? 이렇게 인간이 있다고 하면은 다수의 조상이니까 위로 올라갈수록 조상이 많아지는 이런 식으로 그리면 되겠죠. 뭔 말인지 되냐? 응? 공통점은 뭐야? 공통점은 그쵸? 현재가 과거의 발자취라는 거예요. 발자취. 즉 힌트를 제공하는 거죠. 됩니까? 이게 지금 본문에 나온 거라고. 되냐? 해석지를 뽑아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그 2월 동안은 여러분은 그 수능 특강 그 진도 나가는 부분을 전부 다 해석을 쓰는 걸로 합시다. 뭔 말인지 되냐? 오늘 프린트로 다 뽑아줄 테니까는 그 진도 나간 부분 전부 다 해석 적어와라. 뭔 말인지 돼? 응? 이게 자습이 안 되면 강제로 시켜야죠. 뭔 말인지 돼요? 전부 다 한글로 적는 걸로 합시다. 그리고 너네 반은 이제부터 숙제 안 해오면 주말에 3시간씩 남는 걸로. 뭔 말인지 되냐? 3시간씩 남아서 자습하는 걸로 합시다. 주말에 오면은 여기 다 교실 비어있거든? 교실 2개밖에 안 써. 나머지 교실 다 비니까 거기에 1명이나 2명씩 들어가서 자습하는 걸로 합시다. 뭔 말인지 되냐?
그 다음 3번으로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3번. 뒤로 갈수록 더 가관인데 미치겠네.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3번은 그 비교적 쉬운데 보면은 ambiguous는 무슨 뜻이야? ambiguous. 그래서 모호한이라는 뜻이죠. 모호한. indifferent는 무관심한이라는 뜻이에요. 무관심한. negative는 부정적인이고 supportive는 지지하느라는 뜻. 지지하는. 전부 다 얘 품사가 뭐야? 지금 A랑 B? 형용사죠. unaware는 인지하지 못하는. 인지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인지하지 못한다는 게 결국에는 알지 못한다는 거야. skeptical은 회의적인 의심하는. 회의적인 의심하는. 그럼 우리 한번 1번을 넣어서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합시다. 부모는 tend to 하면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뜻이죠. 모호한 태도를 갖는 경향이 있답니다. 무엇에 대해서? 변화에 대해서. 여기서 쉼표 다음에 위치는 뭐라고 해석하면 될 것 같아? 그리고 그것 을이라고 해석해야 돼. 그것을. 왜? 뒤쪽으로 뭐가 나와? 주어가 나오죠. 그 다음에 동사는 어디 있어? do not이죠. being부터 itself까지 무슨 가로를 묶어야 돼? 세모 가로를 묶죠. 지금 분사 구문이 가운데 끼어든 거 보이죠? 그리고 그것을 그들의 아이들은 뭐 하지 못해? don't understand?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뭐한 채로? 변화 그거 자체에 대해서 supportive니까 뭐한 채로야? 지지하는 채로. 이게 맞는지 아닌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보면은 일단 이거 구조 파악을 조금 얘 더비더비인 건 아니죠. 뒤쪽으로. 이 쉼표 뒤쪽으로는 어디에서 끊으면 돼? 어디 왼쪽에서? 그쵸? 여기에서 한번 끊으면 되죠. 그럼 주어 동사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한번 끊는 걸로 하자. 주어 동사. 상황이 더 많이 변하면 변할수록 여기서 대의가 지칭하는 게 뭐야? things라고 보시면 돼요. things. 그 상황이라는 건 더 똑같이 남아있는답니다. 이게 뭔 말인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한 가지는 근데 어떠한 한 가지냐면 그 남아있는 한 가지 있잖아. 똑같이 남아있는 한 가지는 근데 뭐에 걸쳐서? centuries,니까 수세기죠. 1세기는 몇 년이야? 100년이죠. 그러니까 수백 년에 걸쳐서 똑같이 남아있는 한 가지가 뭐냐면은 parental 하면 부모이라는 형용사예요. 부모의 disdain의 뜻이 뭐야? 경멸이랍니다. 근데 무엇에 대한 경멸이야? 새로운 종류의 세계에 대한 경멸이죠. 그러니까 부모들은 새로운 것에 대해서 지금 관점이 어때? 부정적이죠. 그쵸? 근데 어떠한 세계야 이게? 그들이 보고 있는 세계거든. 어디에서? 그들 주변에서. 여기에서 대이랑 대미 지칭하는 게 뭐야? 누가 그들 주변에서 보고 있는 세계야? 뭘까요? 대이가 지칭하는데 부모라고 보는 게 낫겠죠. 부모라고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았는데 parental이라는 표현이 나왔으니까 부모로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대이가 지칭하는 건 부모다. 부모. 즉 부모가 부모들 주변에서 보고 있는 종류, 그쵸? 새로운 세계의 종류에 대한 부모의 disdain, 경멸이래. 보면 이 세계라는 건 오직 새롭죠. 누구에게만 새로워? 우리에게만 새롭다고. 그리고 그것이 유일한 것이죠. 근데 어떠한 유일한 것이야? 우리의 아이들이 알고 있는 유일한 것이랍니다. 그러니까 화자는 지금 누구야? 부모라는 걸 알 수 있죠. 화자는 지금 글을 부모가 쓰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이 세계라는 건 우리, 즉 부모에게만 새롭다고. 그리고 그것이 여기서 이 지칭하는 건 뭐야? 디스 월드죠. 이 세계가 유일한 것이라고. 우리 아이들이 알고 있는 유일한 것이라고. 이 지칭하는 거는 디스 월드죠. 그들은 롱이 여기에서 뭐라고 해석하면 돼? 아까도 똑같잖아 해석. haven't lived long enough. long 뭐라고 해석하면 돼? 앞에서 뭐라고 해석했어? 오랫동안. 응?
오랫동안 살아본 적이 없답니다. 충분히. 뭐 할 만큼? 그 사회적 변화에 이러한 종류 정도로 해석할까? 이러한 종류의 사회적 변화를 볼 만큼 오래 산 적이 없답니다. 근데 이게 어떠한 변화야? has taken place. 발생해왔던 변화거든. 지난 몇 년 동안? 20 or 30 years니까 20 또는 30년 동안 발생해왔던 이러한 종류의 사회적 변화를 볼 만큼 충분히 살아온 적이 없대요. 여기서 대인은 누구를 지칭해? 누가 이러한 변화를 본 적이 없는 거야? 아이들, children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대인은. 되냐? 그들이 그들 주변에서 보고 있는 것은 normal. 어때? 평범하죠. 정상적이죠. 여기서 대이랑 대미 지칭하는 건 역시나 누구야? children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아이들 주변에서 보는 것은 일반적이고, 그래서 그들은 nothing을 뭘로 해석하면 돼? nothing이나 no 나오면 뭐라고 해석하면 돼? 어떠한 것도 갖고 있지 않답니다. 근데 뭐할 어떠한 것이야? 그것을 비교할 어떠한 것도 갖고 있지 않은 거죠. until부터 세모가로죠. 뭐하기 전까지, 그들이 역사라는 것을 배우기 전까지. 여기서 역시나 대의도 뭐를 지칭해? 아이들이죠. 그러니까 아이들은 뭔가 비교할 만한 대상이 있어? 없는 거죠. 그것은 항상 이러한 식이었다고. 이게 뭔 말이냐면 부모들은 뭐를 느껴? 변화를 느끼죠. 이 세계에서. 이 세미콜론이 뭐 아니면 무슨 뜻이 있다고 했어? 콜론이 설명이야. 무슨 뜻이 있어? 세미콜론은 뭐 아니면 뭐야? and 혹은 벗의 뜻이 있다고. 뭘로 해석하면 돼? 여기서 벗으로 해석하면 되죠. 하지만 아이들은 돈 뒤에 뭐가 생략되어 있는 거야? feel the changes죠. 하지만 아이들은 그 변화를 느끼지 못한답니다. 부모는 변화를 느끼는데 아이들은 변화를 느끼지 못하는 거죠. 돈 뒤에 don't feel the changes가 지금 생략되어 있는 거야. 이 앞에 있는 부분이 feel the change, 이 부분이 지금 생략되어 있는 거 알죠? 유추할 수 있으니까 이 뒷부분에 생략됐다고 보시면 돼요. 되냐? 부모들은 종종 어떻게 반응해? defensively? 방어적으로 반응을 한대. 그리고 아이들은 이해해 못해? 못한다고. 버스 하면 여기에서 호들갑 혹은 소란 정도로 해석하시면 돼요. 모든 소란이 무엇에 대한 것인지 이해를 하지 못한답니다. 부정적인 부모의 반응이라는 건 종종 어디에서 기인해? hostility. 적대감에서 기인하죠. 얘 중요한 단어라고 분명 얘기해줬죠? hostility. 적대감에서 기인을 한답니다. 근데 무엇에 대한 적대감이야? 변화에 대한 적대감이죠. 그러니까 부모는 변화를 좋아해? 싫어해? 싫어한다고. 대부분의 어른들은 뭐 하는 경향이 있어? 얘 보여? CA 간주동사 as B죠? A를 B로 간주하다죠. 이 and를 사이로 똑같죠. 지금 as 보이는 거 뭐야? CA as B. 그러니까 지금 이 빨간색으로 네모칸 친 거는 뭐에 해당하는 애야? 전부 다? A에 해당하는 애인 거 알겠죠? CA as B 간주동사 A를 B로 간주하다. 대부분의 성인들은 그들 자신의 formative years 하면은 어린 시절이에요. 어린 시절. 그러니까 형성되는 해잖아. 성격 같은 게. 그래서 formative years 하면 어린 시절. 그들 자신의 어린 시절을 뭘로 간주해? normal. 정상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그리고 나중에 오는 것은 뭘로 간주해? 쇠퇴로 간주를 한답니다. 뭔 말인지 해야 돼? 컨스턴트 하면은 일단 형용사 뜻으로는 뭐야? 얘도 중요한 단어인데 컨스턴트 끊임없는 이란 뜻이죠. 끊임없는. 명사 뜻으로는 그쵸? 상수는 변하지 않는 수를 상수라고 하잖아. 여기서 불변하는 것 정도로 해석하시면 돼요. 불변하는 것. 그러니까 유일하게 불변하는 것은 뭐야? 변화래요. 그리고 부모와 그들의 아이들은 이것을 경험하죠. 근본적으로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이것을 경험을 한답니다. 그럼 봐봐. 부모는 어떠한 태도로 갖니? 변화에 대해서. 그쵸? 부정적이죠. 그러니까 4, 5로 축약이 되죠. 부정적이라는 걸 어디에서 유추할 수 있어?
네거티브 parental reactions 보이죠? 밑에서 네 번째 줄. 여기에서 유추할 수 있고 또 어디에서 유추할 수 있어? 부정적인 반응이라는 거. 그쵸? 쇠퇴로 인지한다는 것에서도 볼 수 있겠네. decline. 여기 이 부분에서도 또 두 군데 정도 더 있거든? 지금 A를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다. A. 또 어디에서 유추할 수 있어? 그쵸? 적대감이 있다잖아. 적대감. 응? 변화에 대한 적대감. 또 하나 더. 디스데인이죠. 경멸. 위에서 두 번째 줄에. 부모의 경멸이잖아. 새로운 종류의 세계에 대한. 이 부분에서도 부정적인 걸 유추할 수가 있네요. 그 다음에 B. 그리고 그것을 그들의 아이들은 변화 그 자체에 대해서 어때? 알지 못하죠. 그쵸? 알지 못한다는 내용을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은 어디야? 변화에 대해서 아이들이 알지 못한다는 부분은. Kids don't 이 부분에서 유추할 수 있죠. Kids don't feel the change. 되냐? 여기서 B의 빈칸을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되냐? 그래서 답이 4번으로 고를 수 있는 거죠. 뭔 말인지 되냐? 돼요? 돼. 미치겠네. 갈 길이 태산인데 지금 시간이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4번. 이렇게 되면 집에서도 영상을 찍어야 되는데 4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더럽게 어려워요. 이거 별표 3개 치세요. 별표 3개. 별표 3개 치고 같이 한번 봅시다. 힘들어. 다 꺼져. 짜증나. 비코즈부터 세모가로 열고 어디에서 닫으면 돼? 지금 이 네모칸부터 같이 해야 되죠. 이거 어려운데 같이 한번 이거 천천히 하면서 쉬는 시간 갖고 우리 몇십 분 더 수업하는 걸로 합시다. 이거 as in the case of 무엇의 경우에라고 해석하면 되거든. 무엇의 경우에? 되냐? distortion 무슨 뜻이야? distortion. 왜곡이야, 왜곡. 되냐? 왜곡. 그러니까 얘 형용사 형태도 많이 나와. distorted라고. distorted. 왜곡된이란 뜻이야. 왜곡된. 얘는 진짜 모의고사의 답으로도 나올 수 있거든. 왜곡된. publication은 무슨 뜻이야? 공개. 근데 사실 니네가 public 하면은 무슨 뜻으로 많이 알아? 출판이라는, 뭔가를 출판한다는 건 즉 공개한다는 거니까. approval은 승인이죠. 승인. initial은 얘 형용사죠. initial. 초기에. eventual은 그쵸. 최종적인. eventually가 결국에라는 뜻이잖아. 그래서 eventual은 최종적인이고 얘 exclusive라는 단어 엄청 중요해. 얘 무슨 뜻인지 알아? 그쵸. 일단 배타적인, 독점적인 이런 뜻이거든. 독점적인이라고 하면 니네가 좀 더 외우기가 쉽긴 하겠다. 이거 외국에 가면은 그 exclusive sales라는 이러한 그 포스터가 되게 많이 붙어 있어. 마트 같은데 이게 무슨 뜻이 이게? 독점 판매. 독점 세일. 여기에서만 판매한다는 거야. 뭔 말인지 되냐? 혹은 독점적으로 세일한다는 거죠. temporary는 일시적인. extensive는 광범위한. 되냐? 그럼 한번 네모칸 한번 넣어보자. A에 1번 넣자. 일단 한국어로는 게놈이라고 써요. 생물학에서 공식적으로 게놈이라고 읽기로 했거든. 근데 영어로는 지놈이에요. 지놈. 인간 게놈지도와 인벤토리 하면 목록이에요. 목록에 대한 디스토션. 외국의 경우에 그러니까 이렇게 묶이죠. publicly 공적으로 그리고 privately니까 사적으로 지원을 받는 연구 있죠. 근데 무엇에 대한 연구야? 같은 토픽에 대한. 이런 연구라는 게 뭐를 유발할지도 몰라? 과열된 디베이트, 토론을 유발할지도 모른답니다. 근데 무엇에 대해서? 초기의 소유권에 대해서, 연구 결과에 대한 이니셜 넣은 거죠. 지금 1번. 초기의 소유권에 대해서 과열된 그런 토론을 유발할지도
모른대요. 이게 뭔 말이야? 같이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줄부터. 이게 어디에서 괄호 닫으면 돼? 그쵸? 길죠? 부사절 길죠? 주절의 주어는 뭐야? 놈쓰죠? 동사는? are. 되냐? 이렇게 되냐? 봐봐. 과학적 연구라는 게 또한 너무 자주 수행된다고 흔하게. 근데 어디 하에서 수행돼? 과학적 연구라는 게? 내셔널 디펜스 하면 국가 방어잖아. 그러니까 국방이야. 국방 결국에는. 되냐? 국방의 이익하에서. 그러니까 인터레스트가 이익이잖아. 국방의 이익하에서. 그러니까 in the interest of가 무엇을 위해서라고 해석해도 돼. 즉 국방을 위해서 수행이 된다고. 또는 뭐 하에서 수행이 돼? 스폰서십 하면은 후원이나 협찬이죠. 후원 하에서. 근데 무엇의 후원이야? private firms 하면 사기업이죠. 사기업의 후원 하에서 수행이 되거든. 근데 이 사기업은 뭐를 바래? profit, 이익을 얻기를 바라거든. 무엇으로부터? 그 연구 결과의 application, 적용으로부터 이익을 얻기를 바라는데, 그러니까 얘들아 구조상으로 봤을 때 이 OR을 사이로 얘 under이랑 뭐가 병렬되는 거야? 의미상으로 뭐가 병렬돼? 의미상으로 이익이 두 개가 병렬되는 거야. 되냐? 그러니까 과학적 연구라는 게 수행되는 경우가 첫 번째는 어느 경우야? 국방의 경우, 국가의 방어를 위해서. 두 번째는 사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뭔 말인지 이해돼? 둘 중에 하나 때문에 수행이 되기 때문에 common ownership 하면은 공유권과 공개에 대한 규범이라는 게 종종 suspended. 어떻게 돼? suspend. 유보하다라는 뜻이야. suspend, 유보하다. 유보하는 게 무슨 뜻이야? 유보하는 게 결국엔 연기하는 거 하는지 알게? 유보하다, 연기하다. 연기가 된답니다. 유보가 된답니다.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이 레드2라는 단어 나오는 거 알죠? 이러한 상황이라는 게 무엇으로 이어지고 있어? innumerable. 셀 수 없이 많은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거든. 과학계에서. 갈등이 항상 포인트인 거 알죠? 갈등이나 문제점 같은 게. 뭔 말인지 되냐? 힘들어. 그 다음 outstanding 하면은 무슨 뜻이 있어? 두드러진? 원래 뛰어난이란 뜻이잖아. 뛰어난 사람은 결국에 두드러진 사람이죠. 그 두드러진 사례 있죠. 이 한 가지 두드러진 사례가 뭐냐면은 경쟁이야. 근데 뭐 하고자 하는 경쟁이야? 완전한 지도와 목록을 퍼블리시, 출판하다, 공개하다. 공개하고자 했던 경쟁이거든. 근데 무엇의 지도와 목록이야? 인간 게놈에. 인간 게놈 니네 뭔지 알아? 모르니까는 부연 설명하죠. 슬래시 오른쪽으로. 인간 게놈이라는 게 뭐야? 모든 시퀀시스. 순서죠. 인간 DNA의 모든 순서를 게놈이라 그래. 근데 이 DNA가 뭘로 구성돼 있어? 우리의 유전자를 구성하는 인간 DNA의 순서. 그게 바로 인간 게놈이야. 뭔 말인지 되냐? 그러니까 이러한 지도, 인간의 유전자가 뭘로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한 지도와 목록을 출판하고자 경쟁이 일어난 거죠. 이해돼? 2001년에 두 라이벌 집단이 레이스드 경쟁을 한 거죠. 되냐? 뭐가 되기 위해서? 최초가 되기 위해서. 그 연구를 완성하는 최초가 되기 위해서 경쟁을 했답니다. 동격으로 부연 설명하는 거야. 지금 누가 두 명인 거 알죠? 둘. 명사가 두 개면은 하나는 뭘로 지칭해? 원. 나머지 하나는 디아들로 지칭하는 거 알죠? 하나는 어느 분야야? 프라이빗 섹터. 사분야죠. 동격으로 또 이름이 뭐야? 사분야는 셀레라 지노믹스라고 회사가 누구에 의해서 이끌어져? 제이 크레이그 벤터라는 사람에서 이끌어지고 나머지 한 집단은 어떠한 집단이야? 정부에 의해서 보조를 받는 실험실이죠. 되냐? 근데 누구에 의해서 이끌어져? 프란시스 콜린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공적 분야와 사적 분야가 경쟁하면서 뭐 하려고 그래? 게놈 지도를 완성하려고 해. 뭔 말인지 되니? 그 아규먼트, 논쟁이라는 것은 raise 하면 맹렬하다,
맹렬했답니다. 근데 무엇에 대한 논쟁이라는 게 맹렬했냐면은 이게 오벌 전치사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네모가루를 묶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무엇에 대한 논쟁이 격렬했냐면 그 사기업이라는 게 establish 하면은 니네가 알고 있는 뜻이 뭐야? 확립하다, 설립하다 이런 뜻이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확보하다라는 뜻. 그러니까 establish 하면은 건물이 지어지는 느낌이잖아. 설립하다로. 근데 확보하다라는 뜻이 있어. 무엇을 갖는 거. 근데 뭐 하려고 하는지 아닌지에 대한 논쟁이야. 페이턴트가 뭐야? 페이턴트. 특허야. 얘를 모르면 이 문제 못 풀어. 특허를 확보하려고 하는지 아닌지에 대한 논쟁이 격렬했다고. 근데 무엇에 대한 특허야? 인간, 유전자, 순서에 대한. 근데 이게 결국에는 뭐냐면은 위반이거든. 오픈네스. 오픈네스 하면 여기서 공개 규범에 대한 위반인지 아닌지죠. 그 공공 연구실 같은 경우에 뭐라 그랬어? 보면 이 ORL 사이로는 이거 두 개가 병렬된다고 생각하면 돼. 노는 또 뭐라고 해석하면 돼? 어떠한 그러한 사업적 이익도 갖고 있지 않고 갖지 않았다고 주장을 했답니다. 실제로 그 경쟁하는 팀이 합의했죠. compromised. 그 다음에 뭐 했어? issued. 발행을 했죠. 공동 공개를 발행을 했답니다. 그 지도에 대해서. 되냐?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는 어떻게 했어? 사기업이랑 공기업이 지금 경쟁했잖아. 게놈 지도 발행하려고. 자기가 먼저 발명하려고. 발견하려고. 뭔 말인지 해야 돼? 근데 결국엔 어떻게 했어? 같이 공개했대요. 하지만 컨트로버시 하면 논쟁이죠. 논쟁과 법적인 다툼이라는 게 무엇에 대한 논쟁과 법적 다툼이야. 그 특허권을 발행하는 것에 대한 논쟁과 그러한 법적 다툼이죠. 게놈 그 물질에 대한 그게 계속됐다는 거죠. 뭔 말인지 되냐? 그만 한번 봐봐. 어떠한 경우에야? 인간 게놈 지도와 목록에 대한 무엇의 경우에야? 공개죠. 왜곡은 아니잖아. 승인도 아니고 공개의 경우에 공적으로 그리고 사적으로 자금을 지원받은 연구라는 게 과열된 경쟁을 유발했죠. 근데 무엇에 대한 논의야? 어떠한 소유권이야? 독점적이라는 걸 어떻게 알아? 어디에서 B에 대한 힌트를 유추할 수가 있어? 독점적인 소유권에 대한 과열된 논쟁이라는 걸 어디에서 유추할 수 있어? 독점적이라는 걸. 그쵸. 그 특허야, 특허 결국엔. 특허라는 게 뭐야? 나 내 아이패드 수업법에 대해서 특허 낼 거야 하면은 나만 쓸 수 있게 한다는 거잖아. 뭔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독점적인 권리야 결국엔. 그러니까 페이턴트 때문에 B를 유추할 수가 있고 인간 개놈과 그 목록에 대한 공개의 경우 이러한 경우라는 걸 A의 답을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은 어디야? 읽어 어디에? 위에서 5번째 줄에 The race to publish the complete map의 inventory 있죠. 거기에서 갖고 오시면 돼요. 이 부분. 이 부분에서 A의 답을 갖고 오면 돼. 집에서 한 100번 읽어봐야 돼. 니네는. 응? A. 되냐? 돼요? 이게 선생님이 그 대학 다닐 때 유전학 관련된 교양 수업을 안 들었으면 이 지문을 이해하지 못했을 텐데, 그러니까 인간 그거 영화 봤어? 가타카라는 영화가 있거든. 그게 미래 세대의 어떠한 세대냐면 그거야. 부모가 아이를 갖잖아. 그러면 그 아이에 대한 유전자를 조작을 할 수가 있어. 왜냐면 인간 게놈 지도가 완성이 됐기 때문에 너네가 어떠한 눈 색깔을 갖고 태어날지, 직모인지 곱슬머리인지, 키는 몇 cm까지 클지, 심지어 니네가 갖고 있을 미래의 질병까지 예측해서 아이를 원하는 대로 마치 캐릭터 생성하듯이 그렇게 나올 수가 있어. 그래서 그 세계에서 태어나자마자 직업이 정해져. 열등한 유전자는 청소부나 단순 노동하는 일을 하게 되고, 우월한 유전자는 뭐 달 연구나 그런 상류층의 직업을 갖게 되거든. 뭔 말인지 이해되니? 그래서 여하튼 유전자 지도가 완성이 되면
엄청난 일이 가능해지는 거잖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아기를 낳을 수 있고 질병도 예방할 수 있고 약도 만들 수 있겠죠. 인간의 그 유전자를 완성을 하면. 그래서 미국에서 공적 분야랑 사적 분야가 당연히 경쟁을 했겠죠. 인간 게놈 지도를 빨리 완성을 해야지 특허내서 사기업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어? 특허내면? 돈 벌죠 엄청. 인간 게놈 지도를 갖고 있으니까 약 같은 거 만들어서. 공적 분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써? 사적 분야가 먼저 특허 내버리면 못 쓰잖아. 그러니까는 경쟁을 했어. 그래서 결국에는 사적 분야가 이겼어요. 이게. 그래서 특허를 냈어 걔네가. 근데 이게 정부가 소송을 걸었어. 이 인간 게놈 지도는 모두가 공유해야 된다. 공익을 위해서. 그래서 미국 대법원에서 결국에는 그 정부의 손을 들어줘서 즉 인간 게놈 지도가 어떤 사이트에 게재가 돼 있대요. 들었니 혹시 생물학 시간에? 못 들었어? 근데 왜 정부가 대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주는지 알아? 이 게놈 지도를 완성한 게 발명이야? 발명이 아니라 뭐야? 발견이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새로운 거를 발명한 게 아니라 원래 기존에 있던 거를 발견한 거기 때문에 특허가 무효라는 거야. 뭔 말인지 되냐?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특허가 무효가 돼서 모두 다 그 게놈 지도를 볼 수 있다는 내용이 들었던 게 기억이 나네요. 교양 시간에. 뭔 말인지 되냐? 그래서 인벤션과 디스커버리의 차이. 인벤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고 디스커버리는 발견인 거. 뭔 말인지 되냐? 10,000 하면은 몇 년인 줄 알아? 만 년이야. 1,000 하면 몇 년이야? 1,000년인데 1,000에다가 0 하나 붙였으니까는 만 년이 되는 거야. 되냐? 만 년도 레스니까 안 되는 시기야. 만 년도 안 되는 그러한 해 동안 이러한 이렇게 형용사는 두 개가 병렬돼도 and로 안 묶어도 상관없다. 새롭고 새로운 농업적인 삶의 방식이라는 게 그러니까 way가 주어져. spread 퍼진 거죠. 어디에? 전 세계로 퍼졌답니다. 가장 큰 힌트가 되는 건 이 새로운 농업 방식이 뭔지가 이 문장 나오기 앞쪽에 나와 있어야 되는 거 알죠? This new agricultural way of life가 먼저 나와야 된다. 이 문장이 나오기 전에. 같이 한번 봅시다. 100만 년 동안에 인간은 살았죠. 또 작고 모바일하면은 이동하는 집단에서 살았답니다. 모바일 폰이라고 하잖아. 이동할 수 있는 폰을. 모바일도 중요한 단어야. 얘 명사가 mobility라는 단어거든. 얘가 이동성이라는 단어인데 인간에게 이동성이라는 거 생존에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모의고사 빈칸 답으로 출제되기도 해. 작고 이동하는 집단 내에서 살았거든. 뭐 하면서? 그들의 음식을 모으는 거죠. 어디로부터? From the wild. 야생으로부터. 그리고 뭐 하면서? 동물을 헌팅. 사냥하면서. 그러니까 헌팅이랑 지금 게더링이 병렬되는 거 보여? 얘 지금 분사구문인 거 알죠? 보통 분사구문이라고 하면 쉼표 다음에 나오잖아. 근데 굳이 쉼표가 안 나와도 이제는 분사구문인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네 글자로 예전에 우리 한 100만 년 동안은 뭐 하면서 살았다는 거야? 고급진 말로? 수렵, 채집하면서 살았다는 거죠. 뭔 말인지 되냐? 그 자원이라는 게 허용을 하면은 그들은 모였답니다. 어디에서? 큰 집단으로. 그리고 가끔씩 뭐 할 때? 그들이 rely on, 뭐 할 수 있을 때? rely on 무슨 뜻이야? 의존하다라는 뜻이죠. 특히나 풍부한 음식원에 의존을 할 수가 있을 때 그들은 뭐 했어? sedentary거든? sedentary도 얘 중요한 단어야. 일단 3번 형광펜. 얘 형용사로 주로 앉아서 생활하는. 주로 앉아서 생활하는 이란 뜻이 있고 그 다음에 한 곳에 머물러 사는. 그러니까 요즘의 생활 양식이라는 게 sedentary lifestyle이잖아. 거의 앉아서 생활하잖아. 되냐? 그러니까 semi sedentary 별표 단어로 하자. 반정착이 되었답니다. 어떤 경우에 정착하면서 산대? 반 정도는. 원래는 이동하면서 살잖아. 수렵채집하면서. 근데 어떤 경우에는 좀 정착하면서 살아?
음식이 풍부한 경우에만. 되냐? 상대적으로 짧은 그러고 나서 상대적으로 짧은 시기 동안 뭐 후에야? 더 라스트니까 마지막이죠. 마지막 빙하기의 끝 후에 비교적 짧은 시기 동안, 그러니까 대략 이때가 언제야? 기원전으로 한 10,000년 전쯤인데, 기원전 10,000년 전쯤인데 안정적이고 잘 균형 잡힌 이런 생활 방식이라는 게 뭐 하기 시작했어? 체인지. 변화하기 시작했답니다. 역시나 또 변화가 포인트죠. 글을 왜 써? 첫 번째는 크게 세 개가 있잖아. 왜 써 글을? 글을 왜 쓴다 그랬어? 새로운 거. 또 변화, 차이. 이럴 때 글을 쓴다고. 써 이씨. 새로운 변화, 차이. 여기에서는 뭐야? 큰 틀에서 변화잖아. 그 세 개에 걸쳐서 인간은 천천히 정착하기 시작한 거죠. 어디에? 그래, 느리게 해봐라. 3시에 끝내보자 한번. 다 못 가 집에. 인간은 천천히 정착하기 시작했죠. 어디에? 한 지역에. 그리고 replace A with B죠. A를 B로 대체하다죠. A랑 B 중에 갖고 오는 게 뭐야? B야. A 대신에 B를 갖고 오는 거야. A를 B로 대체하다. 그 수집된 그러한 식물이라는 걸 뭘로 대체했어? 재배된 식물로 대체했답니다. 특정한 플롯 하면은 땅덩어리라는 뜻이 있어. 작은 땅덩어리. 땅덩어리에서 재배된 원스가 지칭하는 건 플랜츠겠죠? 식물로 대체를 했대요. 뭐 하면서? 일부 동물들이 또한 뭐 되면서? domesticated. 그쵸? 사육이 되면서. 되냐? domesticate 하면 사육되다요. 봐봐. hunting and gathering groups. 수렵채집 집단들이 살아남았죠. 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됐어? 점점? pushed. were pushed? push가 밀다죠. 어떻게 해석해야 돼? 밀려났죠. 어디로? 더 변두리 지역으로. 그 다음에 어떠한 지역으로? 농부들이 사용을 할 수가 없는 지역으로 밀려났답니다. 그러니까 결국 답은 3번인데 봐봐. 3번에 답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새로운 농업의 생활 방식이라는 게 뭐야? 앞문장에서. 이거를 지칭하는 게. 이 새로운 농업 방식을 지칭하는 게 뭐야? 앞문장에서. 응? 아니 형광펜 치지 말고 고민을 하라고. 커먼말 나올 뻔했어. 이 새로운 농업 나가 뒤져 제발. 짜증나. 이 새로운 농업 방식이라는 게 뭐야? 3번 문장 왼쪽에서. 응? 어디에서 농업 방식이라는 걸 유추할 수 있어? 3번 왼쪽 문장에서. 응? 농업 방식이라는 걸 유추할 수 있는 표현이 어디 있어? 3번 왼쪽. 그쵸? 대체했대잖아. 뭘로 대체했어? 이거 뭐야 이거 한마디로. gathered plant가 뭐야? 채집이잖아. 채집하는 거에서 A를 뭘로 대체했어? B로 재배로 대체했잖아. 이 재배하는 게 결국엔 뭐야? 농업이잖아. 특정한 땅덩이에서 재배하는 걸로 바뀌었다잖아. 뭔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서 이게 농업 방식이라는 걸 유추할 수가 있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돼? 이해돼? 무슨 말인지? 봐봐. 20세기쯤에 오직 소수의 집단이 있죠. 그러한 사람의 오직 소수의 집단만이 살아남아서 연구가 된 거죠. 누구에 의해서? anthropologist? 인류학자에 의해서. 얘들아, such people이 누구를 지칭해? 수렵채집을 얘기하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는 여기 보면은 작은 이동하는 집단이 수렵채집인이었죠. 원래는 수렵채집 생활하다가 빙하기 후에 만년 그러니까 기원전 10,000년 전쯤부터. 근데 이게 구체적으로는 마지막 빙하기 이후에 그 짧은 시기 동안 어떠한 생활로 바뀌었어?
재배를 하는 이러한 생활로 바뀐 거야, 일부가. 원래는 수렵채집 활동하다가. 뭔 말인지 알지? 일부가 이제 정착을 하기 시작한 거야. 땅에다가 재배하죠. 그 다음에 동물 키우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 전 세계적으로 확장했죠. 그래서 수렵채집 하는 애들이 어떻게 됐어? 밀려났어. 변두리 지역으로. 뭔 말인지 알지? 여기서 그러한 사람들이는 수렵채집인을 지칭하는 거야. 결국에 생존한 애들은 누구야? 수렵채집 한 애들이랑 정착한 애들 중에 정착한 애들, 농업지은 애들이 결국엔 살아남은 거라고. 뭔 말인지 알지? 그 어답션 무슨 뜻이야? 채택이죠? 농업의 채택이라는 게 가장 근본적인 변화였답니다. 인류 역사에서. 그리고 얘 똑같아. 레드2야. 그냥 오는 진행을 의미해. 계속해서 그리고 무엇으로 이어졌어? 모든 것으로 이어졌답니다. 근데 어떠한 모든 것이야? 우리가 시빌라이제이션, 문명이라고 부르고 기록된 인류의 역사라고 부르는 모든 것으로 이어졌대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의 문명은 누가 조상이야? 농부들, 정착한 애들, 수렵채집이들은 다 뒤진 거죠? 뭔 말인지 돼? 이해돼요? 됩니까? 얘 별표 쳐. 얘는 어휘가 중요해. 맨날 수렵채집이랑 그럼 농업 같은 얘기 맨날 나오잖아. 뭔 말인지 되죠? 2번만 하면 집에 간다 드디어. 2번 별표 3개 칩시다. 얘 어려워. 근데 얘 어법 문제거든? 어법 문제라 이거 다 안 풀어도 되긴 하는데 일단은 해석이 병행이 돼야 돼요. 일단은 얘 한번 봐봐. 대부분의 역사와 철학자들은 뭐에 동의해? 야 이거 일단은 봐봐. 대시랑 왓이죠. 얘 고르는 방법 뭐야? 첫 번째? 그쵸? 선행 모르는 사람 적어야 된다. 선행사를 확인해. 선행사는 이 대시나 왓 왼쪽에 있는 뭐야? 명사죠. 있어 선행사? 있죠. 데카르트잖아. 그러니까 뭐 고르면 돼? 선행사가 있으면 뭐 골라? 대 고르죠. 선행사가 없으면 뒷문장으로 넘어가죠? 뭔 말인지 해야 돼? 괜찮아. 난 천천히 할 거야. 니네 학원이고 나발이고 난 상관하지 않겠어. 적어봅시다. 대시랑 왓 고르는 방법이죠. 대시랑 왓 고르는 방법. 스텝 1은 뭐야? 선행사 확인. 선행사가 있으면 그쵸? 선행사가 있으면은 대세 고르면 되고 선행사가 없으면은 뒷문장 확인이야. 뒷문장을 확인해. 뒷문장을 확인했어. 뒷문장이 어떠면? 그쵸? 완전한 문장이면 완전한 문장이라는 거는 뭐야? 주어도 있고 목적어도 있는 거죠. 완전한 문장이면 뭐 고르면 돼? that 고르면 되죠. 여기서 that은 뭐야? 접속사죠? 불완전한 문장이면 what 고르면 되죠? 뭔 말인지 돼? 이거를 그냥 통째로 암기하시면 되고. 그럼 봐봐. 선행사 있죠? 선행사 있으니까 그냥 바로 that 고르면 되는 거야. 여기에서는 it이랑 that이 뭘로 쓰였냐면 강조구문으로 쓰였거든? 이때 강조구문이야. 그러니까 it이랑 that 사이에 강조하고 싶은 걸 넣으려고 이때 구문 쓴 거거든? 강조하고자 하는 건 이 가운데 들어가는 전부인데 해석하는 거 잘 봐봐. 대부분의 역사학자와 철학자들은 뭐에 동의하냐면 그것은 바로 이렇게 해석하면 돼. 그것은 바로 가르침. 누구의 가르침이야? 17세기 프랑스 철학자인 르네 데카르트의 가르침이라고. 근데 뭐가? 어셔인 뭐라고 해석하면 돼? 시작되게 한 게. 별표 단어 보이죠? 뭐를 시작되게 한 거야? 사상을 시작되게 한 거죠. 현대에. 그리고 뭐 하기 시작한 게? unravel도 별표 단어 보이죠? 풀기 시작한 게. 무엇을? ancient는 이게 오래된이란 뜻이 있어. 오래된 관계를 풀기 시작한 게. 근데 뭐와 뭐 사이에 오래된 관계야? 감정과 건강 사이에 오래된 관계를 풀기 시작한 게 바로 르네 데카르트의 그 가르침이었대요. 그러니까 르네 데카르트가 겁내 대단한 사람이죠. 뭐한 사람이야? 현대의 사상을 시작했죠. 현대의 사상을 시작하게 했고 그 다음에 감정과 건강에 대한 관계를 풀기 시작한 사람이 르네 데카르트라고. 보자. 그의 반응에서 근데 무엇에 대한 반응이야? 종교 전쟁에 대한 반응에서 resulting은 뭐라고 해석하면 돼? 그 결과로 오는 혼돈에 대한 반응에서 근데 그 혼돈 여기서 그 결과로 오는 혼돈에서 무엇에 대한 결과를 지칭하는 거야? 문맥상.
그쵸? 그 종교 전쟁으로 오는 혼돈에 대한 반응에서 근데 이 혼돈이 어디로 퍼졌어? 유럽으로 퍼졌거든. 어느 시기 동안에? 대부분의 그의 성인기 동안에. 그러니까 지금 데카르트가 성인이 되어 있는 기간 동안 뭐가 발생한 것 같아? 종교 전쟁이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엄청 유럽이 혼란스러웠던 시기인가 봐. 뭔 말인지 이해돼? 데카르트는 지금 얘 동사 자리야 그러니까 결국에. 그러니까 얘 들어가야 되는 거야. 동사의 ing부터 건 동사가 아니죠? 데카르트는 뭐를 만들어냈어? rationalism, 합리주의에 대한 개념을 만들어냈답니다. 그리고 지금 오브에서 동그란 가로 열어서 여기에서 일단 닫으시면 돼요. 여기서 닫자 일단. 프로프 오른쪽에서. 합리주의와 보이는 증거에 대한 필요성의 개념을 만들어냈대요. 얘들아, 종교라고 하면은 뭐를 믿는 거야? 신이죠. 신이 눈에 보여? 안 보이죠. 그러니까 데카르트 어떻겠어. 종교전쟁 한다고 보이지도 않는 신 갖다가 맨날 싸우고 막 유럽이 난장판이야.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싶겠어? 믿고 싶지 않겠죠. 그러니까 뭐를? 합리주의와 보이는 증거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개념을 만들어낸 거야 이 사람이. 신 갖다 자꾸 싸우니까 보이지도 않는. 근데 이 보이는 증거라는 게 결국에는 뭐가 될 것이야? 파운딩 하면은 근본 정도로 해석하시면 돼요. 기본 원리가 될 것이었거든. 무엇에? 현대 과학에. 그러니까 현대 과학이라는 건 보이는 것을 기반으로 발전하는 학문이잖아. 결국 데카르트는 현대 과학의 기반을 설립한 사람이죠. 뭔 말인지 되니? 이 시대에 감정이라는 건 어때 보였을까? 마법과 같은 것처럼 보였답니다. 이게 분사구문이죠? 뭐 하면서? 순식간에 지나가고 정의할 수가 없는 거죠. 무엇에서는? 그 시대의 과학의 틀에서는. 왜? 감정이라는 건 뭐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으니까 없어졌다 사라졌다 하고 정의할 수 없는 거야. 뭔 말인지 얘들아 올절이 무슨 뜻이 있어? 명사로. 질서란 뜻이 있죠. 명사에 ly 붙으면 뭐야? 형용사다. 응? 예로는 러블리 이런 거 있죠? 러블리, 프렌들리, fri 이런 거. 그러니까 올덜리는 얘 형용사야. 질서 정연한이라는. 데카르트의 질서 정연한 그 세 개의 구분에서. 근데 세 개를 뭘로 구분한 거야? rational. 이성적인 것과 비이성적으로 세 개를 나누는 것에서 결국 이게 다시 말하면 뭐야? 이성적인 건 뭐야? 다시 말하면 얘 지금 또 부연 설명하는 거잖아. 이성적인 건 뭐 할 수 있는 거? 프로버블, 증명할 수 있는 거고. 비이성적인 건 뭐야? 증명할 수 없는 거거든. 돼? 감정과 그 관계 있잖아. 건강과 질병에 대한 관계라는 게 어디로 떨어지겠어? letter. 무슨 뜻이야? letter. 편지 개소리 하지 말고. letter 뭐야? former and later 뭐라고 해석하면 된다 그랬어? 전자와 후자죠. 더 붙이면 돼. 더 former and 전자와 후자. 후자에 떨어진다는 거는 야 감정과 건강 그리고 질병에 대한 관계가 어떻다는 거야? 증명할 수 없고 비이성적인 거죠. 데카르트의 세계에선. 뭔 말인지 해야 돼? 그래서 거기에 그것들이 남아 있었답니다. 언제까지? 과학적 도구라는 게 until에서 세모가로 열고 주어가 필수인데 동사는 어디 있어? could rescue죠. 여기서 왜 powerful 골라야 돼? 얘 형용사죠. 얘는 부사죠. 지금 powerful이 뭐 하고 있어? 뒤에서 앞으로 tools 수식해주는 거야. 뭔 말인지 되냐? 과학적 도구가. 근데 어떠한 과학적 도구야? 충분히 강력한 과학적 도구죠. 뭐 할 정도로? challenge가 동사 뜻으로 뭐야 여기에서? 도전하다, 이의를 제기하다. categorization 하면 범주화거든. 범주화. 범주화의 이의를 제기할 정도로 충분히 강력한 과학적 도구가 그것들을 rescue, 구조해 줄 때까지 그것들은 남아있었대요. 얘들아 여기에서 대의랑 데미지 층하는 게 뭐야? 대의랑 데미지 층하는 거 뭐예요? 그쵸? Emotions and their relationship to health and disease라고. 그러니까 데카르트는 뭐라고 정의한 거야? 감정과
그 질병이나 건강과의 관계를 뭐라고 증명한 거야? 데카르트는 증명할 수 없고 비이성적이라는 거라고 규명을 했죠. 이 사람은 뭐가 중요한 사람이야? 보이는 게 비저블한 게 중요한 사람이거든.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죠. 왜? 과학적 도구라는 게 그것들을 구제해줬잖아. 이성적이고 증명할 수 있는 것으로. 그러니까 감정과 건강이라는 것은 결국에 연관이 있다는 거야. 그게 과학적 도구가 증명을 해냈다고. 뭔 말인지 돼? 그러니까 내 건강이 어떻겠어? 안 좋겠죠? 감정이 안 좋으니까. 뭔 말인지 돼? 그러니까 답이 몇 번이야? 1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뭔 말인지 돼요? 이거 숙제 어떻게